4번 질문입니다. 공고인들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안으로 공중보건이 현재 월급을 소령 등 영광급 장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처벌 등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공중보건 이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진환, 박근열 후보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중보건 의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온 자리는 공직이들이 취업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중보건 의사이지만 공모를 끝낸 후에 대부분이 공직으로 근무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 그 자리를 공중보건 의사가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의적인 이야기, 당위성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의 월급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중보건 의사의 공복은 군인보호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단기적인 이슈로 일단 내버려두고 나서 우선 지금 수당 지급 수치와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업무 활동 경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어떤 공무원 인상 등에 대해서 규정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혹은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없는데요. 그것을 최저지급 기준을 이제 그 공무원 분봉 인상에 맞춰서 협의를 통해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당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백도원 자조준 후보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공중보건의의 아르바이트 진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월급이 너무 적어서라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월급을 예로 들면 현재 대위 350에서 소령 150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고 회원들 중 결혼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가 있는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의 월급으로는 생활에 있어서 각종 아르바이트 유혹에 흔들린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기본급 인상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실현 가능한 해결책은 바로 기본급 인상, 진료 장려금 인상을 통한 회원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임기 1년 안에 실현 가능하다는 답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기본급 인상을 위한 공감대를 계속 형성시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후보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양쪽 후보 모두 기본급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5번 질문입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연가 문제, 관성화 복지 포인트 문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요. 현재 연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관산화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는 시군구마다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습니다. 연가 관사와 복지 포인트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가 시간을 2회 연속으로 쓰는 것으로 미리 합의가 되어 1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연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와 관련된 저희 후보들의 첫 번째 공약은 공고의 1년차 연가일수를 현 6일에서 9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 제3장 15조 연가일수표를 보시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에서 3일을 그 다음 6개월에서 1년 미만에서 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의 1년차의 연가일수는 총 9일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업무 지침에는 1년차 연가일수를 6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게끔 9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징병전담의의 경우 1, 2, 3년 차의 연가일수가 각각 9일, 9일, 12일입니다. 따라서 저희 후보들은 1년차의 연가일수를 9일로 바꾸면서
현재 공보위들이 잃어버린 3일을 되찾아서 2, 3년차 때 나눠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와 그 외 복지와 관련된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2조 공무원 후생복지 실태의 조사에 따르면 인사혁신차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후보들은 복지포인트를 못 받고 있다면 인사혁신차장과 면담을 통해 공보위의 사정을 잘 전달하여 복지포인트나 그의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공보위가 차별받지 않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사유지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사유지비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의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지소의 관사 운영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보건지소의 관사에 거주하는 공중보건의도 관사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관사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장을 설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1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통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근무 환경 빠짐없이 조사하겠다. 고만한 보호에 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통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추가 하겠습니다. 총 1분 추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보여주기 위해서 공약집을 최대한 자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글을 통해서도 저희가 고민하는 쪽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근무환경 환경수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대 집행부에서도 근무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회사들이 근무하는 기관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서 조사한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회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크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단체, 유형시설, 국공립병원, 병원선, 국대시설, 이동진료관, 응급의료시정병원, 치약진병원, 그리고 이제 그 외 기타 국가보건단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약 2,400명의 공중보건소 중에서 1,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보건소가 150개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이시는 대의원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으면 공동되는 부분과 사회되는 부분을 적절히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보건단체나 병원서 복지시설, 이동진료관은 보통 각 구에 많아야 2명 정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시도대표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외에 교정사 같은 경우에 또 근무량이나 환경이 다를 수 있어도 소담이나 반사지구는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복지부 산하의 국립병원들과 이제 지자체 산하의 지방공사 병원들, 그리고 이제 아직도 민간병원에 배치되고 있는 등급의료시정병원의 시작병원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450명 정도 되는데요. 병원에 출전에는 이제 많은 10명까지도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사에 협조가 충분히 된다면 저희가 그것이 조사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를 통해서 지침 개정이나 혹은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국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활동 장면들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것 때문에 아직도 수당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약이 무엇인지 후보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환 그냥 후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저희가 총 6개의 공약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에서부터 2개가 단기 공약, 그 다음 2개가 중장기 공약이고, 마지막 2개가 저희 협회 내부적으로 해야 될 공약을 6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6개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아마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약을 꼽자면, 결국 이제 회원 여러분께서 마주치게 되고 있는, 올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공협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공협과의 연결고리를 좀 더 강화하고 그 밑에 시군구 대표님과의 연결고리를 좀 더 강화해서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시도의사회나 복지부 아니면 시청이나 조청 또는 보건소 단위와 포함해서 이제 각종 공공기관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현대적으로 일관되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에서 또 질문 나왔던 일방 접종이나 아니면 공원 사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지 항해 선언을 놓고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제 중국단지를 준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력자여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일본어조의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백동원 장현주 후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호 2번의 핵심 공약은 공보의 의견 수렴 기구 개설입니다. 공보의 의견 수렴 기구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것입니다. 첫째, 의견 수렴 기구는 회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 후보들의 공약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이 기구를 통해 회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사회사업과 직무교육을 만드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셋째, 이 기구를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여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의견 수렴 기구를 통해 투명한 회계를 하여 회계 내역을 회원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보회들의 유권 보호, 권리 보장, 복지 향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대공협의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먼저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소리와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의견 그리고 조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들 것입니다. 공보의 의견 수렴 기구. 그리고 이를 통해 철저하고 강력하게 회원보를 할 것이며 투명한 회계를 할 것입니다. 각 시군 대표 및 부대표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락체계를 구성하여 공보의 회원들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 대공협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